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성균관대학교 교육개발센터 박소정 연구원입니다. 오늘 대학원 생활 찐 경험담을 들려드릴 네 분 모셨습니다. 배경환 선생님부터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박사 2기 배경환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도고동문학과 박사 수료생 김지연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자전기 컴퓨터공학과 석사 수료생 이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기계공학과 박사과정 졸업 예정자 김서주입니다. 논문을 쓰는 일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또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대학원 논문 작성 경험, 진짜 노하우, 디테일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원을 입학해서 논문을 쓰기까지 석사 과정은 보통 4학기가 걸리는데요. 다들 이 4학기 동안 어떻게 논문 작성을 진행하셨나요? 1기 때는 이제 좀 공부를 하면서 가장 실험실에서 기본적인 장비나 이런 것들의 방법을 습득을 하고 여름 방학 정도에 구체적인 연구 주제를 다 정하고 그리고 이제 2기에서 3기 동안은 이제 열심히 실험을 해서 데이터 본인 걸 수집하고 분석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름 방학에서 그 4기 동안에 이제 그 석사 본심 논문을 준비를 해서 졸업 준비를 하는 것으로 진행했습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는 1기 때 이제 연구실에 들어가서 이제 수업에 일단 1기 때는 수업에 매진했고요. 그리고 방학 때 좀 세부 전공을 정했던 터라 이제 좀 부족했던 그런 학습법들, 그런 방법론들에 대해 위주로 공부를 했고 2기 겨울 방학 때부터 연구 주제를 선정하면서 슬슬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3기 때도 수업이랑 예심, 이제 방학 때도 이제 연구에 필요했던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과정을 통했고 4기 때 이제 비로소 논문 작성을 시작해서 논문 결과 도출하고 이제 본심을 본 케이스입니다. 김지연 선생님은 어떻게 진행하셨나요? 저는 방학 기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 4기에 본심이 있다고 하면 3기와 4기 사이 방학에 4기에 바쁘지 않도록 뭐 데이터의 전처리나 뭐 실험에 필요한 스크립트 등을 먼저 짜놓는 방식으로 방학마다 목표를 정해서 조금 더 다음 학기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면 김서주 선생님은 학위 논문 작성 기간 중에 가장 어려웠던 기간은 언제였나요? 실험을 할 때 동일한 변수, 동일한 조건 내에서도 했던 결과들이 너무 다르게 나왔을 때 좀 어렵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제가 알지 못하는 범위에서 그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건데 그런 것들이 주로 이제 실험실의 온도나 습도 같은 경우가 되는데 이걸 다 전체적으로 통제를 한다는 게 좀 어려워서 좀 가장 어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연구실에 이제 연구가 이제 이미 진행되고 있던 프로젝트도 있었는데 저는 그거에 참여하기보다는 이제 제 스스로 이제 교수님과 따로 연구 주제를 잡아가지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뭔가 혼자가 고립되는 느낌도 들고 뭐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논문 작성할 때 나만의 노하우가 있다. 이렇게 하면 좋더라 하는 것들 다들 있으실 거예요. 배경환 선생님부터 하나 소개해 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논문을 제외하고 테드나 이제 관련 저널 같은 거를 좀 더 읽었고요. 저희 경영학과인 경우에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나 이제 뭐 한국에서 나온 출판하는 동아 비즈니스 리뷰 혹은 테드 같은 걸 구독하면서 이제 그쪽에 나오는 명사들의 아이디어나 노하우 같은 거를 좀 습득하면서 이제 제 마케팅이랑 이제 융합시키려고 좀 했던 것 같습니다. 테드를 구독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식을 좀 짧은 시간에 습득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명사들의 아이디어나 노하우 같은 거를 저희는 이제 학습을 하려고 하면 이제 베껴 쓰고 하는 것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도 한번 베껴 써보기도 하고, 테드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 발표나 말하는 표현 같은 것들도 같이 학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지연 선생님은 어떤 방법을 쓰셨나요? 학위 연구 과정 중에 노하우 중 하나는 틈틈이 제가 읽은 논문들을 정리해 두는 것이었습니다.
언어학이 워낙 오래된 학문이기도 하고 어떻게 적용하는지 저는 그것도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수업 과정 내에서 읽었던 교과서의 이론들이 현재는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그런 관련 논문을 찾아보기도 하고 엑셀 파일에다가 논문의 제목, 저자, 발행 연도, 그리고 키워드 이렇게 정리해둔 게 나중에 연구 주제를 선정하거나 아니면 선정한 이후에도 논문을 쓸 때도 되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수민 선생님은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저는 가장 먼저 교수님과 그리고 같은 연구실 선배님과 활발히 소통하는 걸 추천하고 싶어요. 왜냐면 저도 학부 연구생 시작 초반부터 뭔가 테크니컬한 어려움도 당연히 마주치지만 뭔가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또 이제 연구를 하면서 마주치는 어려움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을 할 때가 많은데 이상한 방향으로 빠지지 않게 이제 선배님과 이제 교수님과 활발히 소통을 하면서 그런 쓸데없이 낭비하는 시간을 좀 줄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이제 자기가 이제 논문 리뷰를 하면서 이제 논문 공부를 할 때 이제 좀 마음에 드는 멋있어 보이는 표현이나 뭔가 반복되는 표현들을 이제 한 파일에다가 정리를 해놓고 나중에 내가 논문을 쓸 때 꺼내가지고 다시 그거를 읽으면서 이제 자기의 논문에다 활용을 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좋은 팁 전수 감사합니다. 네, 김서주 선생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네, 저의 경우에는 그 진행하는 연구를 진짜 이제 나중에 논문으로 썼을 때, 논문화 했을 때 어떻게 될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좋은 논문이라는 거는 뭐 다양한 내용을 담기보다는 되게 하나의 단단한 논리를 이제 잘 펼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막 욕심을 내다 보니까 이것저것 하려고 많이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야기가 산만해지고 결국 다 버리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고 그런 것들을 어떤 걸 추가하면 좋을지를 좀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면서 연구를 진행을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연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학원 석사과정 4기 동안 차근차근 논문을 준비해서 마침내 논문 완성의 기쁨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학위 연구 과정에서 중요한 점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끈기라고 대답해 주신 분이 계세요. 네, 이수미 선생님, 끈기가 왜 중요할까요? 자기가 뭔가 석사 과정 중에 뭔가 어려움도 마주치고 하나하나 해나가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에 마주칠 때가 많아요. 그거를 헤쳐가기 위해서는 포기하지 않는 그 끈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끈기라고 적어봤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 끈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저는 연구하는 과정을 좋아하는 편이었는데요. 사실 이제 연구하는 게 좋아가지고 뭔가 연구를 지속하는 저 같은 사람도 있겠지만 힘들 때가 당연히 있겠죠. 일만 하고 뭔가 공부만 하고 이런 거에 계속 치이기보다는 적당히 이제 이제 쉬어야 돼, 나 이제 쉬어야지 이렇게 중간중간 잘 쉬고 좀 리프레시를 하고 다시 돌아서 열심히 공부하고 약간 이런 게 좀 더 오래 끈기를 가지고 연구를 할 수 있었던 방법이 됐던 것 같아요. 저도 끈기와 비슷한 맥락으로 자신이 학업을 해 나가겠다는 의지와 그 의지를 옆에서 같이 보탬을 해줄 수 있는 지지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주변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기들과도 저희가 이 학위 과정을 공유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동기들과 선배들과도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채울 수 있고 저도 그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학위 과정 중에 이제 저희가 보통 선택의 기로에 많이 놓이거든요. 근데 그 첫 번째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저희가 첫 번째로 하게 될 선택이 세부 전공을 정하고 그래서 교수님과 이제 컨택을 하는 건데 제가 마케팅을 막연하게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보다 보니까 전공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 세부 분야를 빠르게 이제 선택을 하고 이제 교수님과 컨택을 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나. 저는 효율적인 시간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2년이라는 시간은 그 석사 과정에서 연구 주제를 설정하고 진짜 연구를 하고 뭐 실험 분석을 하고 이제 논문을 작성할 때까지 사실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누구나 이제 대학원을 오게 되면은 자기가 주어진 시간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깊이 고민하고 또 본인이
겪었던 시행착오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제 배워 나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본인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가 달라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관리를 잘하는 비법 같은 거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하면은 그 주와 그리고 그 날 해야 할 일들을 아침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 해당 연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제가 좀 한눈에 파악하기가 쉽고 또 이제 일을 병렬적으로 진행하는 데에도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사실 대학원생들이 하루가 되게 정신없이 흘러가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이 해야 할 일들을 또 잊게 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놓치지 않고 다 챙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을 사용했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논문을 작성하실 때 이렇게 쓰면 좀 더 빨리 쉽게 쓸 수 있다 라는 거 있으실까요? 네, 후배들에게 전수해 줄 만한 팁 부탁드립니다. 논문을 쓸 때 아마도 거의 다 피규어를 먼저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피규어를 정리를 하고 난 뒤에 처음부터 완성된 글로 작성을 한다기보다는 이제 그 피규어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개괄식으로 먼저 쭉 내용을 정리를 해주는 게 훨씬 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더라고요. 이제 그 컨텐츠를 좀 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뭐 선행 연구를 찾아본다든지 아니면은 추가로 할 수 있는 뭔가 분석은 뭐가 있을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작성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논문을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의 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말에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는데 피규어를 만들고 이제 이거 설명하는 글을 써야 되는데 사실 공대생 영어 글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부터 글을 잘 쓰겠다는 욕심을 좀 내려놓고 그 피규어를 설명할 때 근데 이걸 설명하는 표현이 하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걸 계속 표현한다, 이걸 봤다 이렇게 계속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반복이 돼서 패러프레이징 하려면은 단어를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다른 논문, 이 논문을 베껴 쓸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많이 읽으면서 표현들을 모아뒀던 거를 활용하면은 이렇게 두 가지를 합하면 완벽한 논문을 빨리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일단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개요를 짜고 거기에 덧붙이는 방식으로 논문을 작성하기 시작했고요. 꾸준히 열심히 쓰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혼나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교수님들이 경험을 해봤거나 선배들도 이미 경험을 해봤던 유경험자들이기 때문에 혼나더라도 그 질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그런 자세로 임하는 게 아무래도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으로 대학원생에게 논문은 뭐다? 저는 기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바른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참고해야 되는 것들 기출 문제로 정의하겠습니다. 내가 대학원 생활을 보낸 시간에 대한 보상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은유법으로 달걀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와서 부화를 할 때까지 되게 잘 케어를 해줘야 하는 달걀처럼 대학원생에게도 약간 논문은 자식 같고 얘가 이제 잘 끝날 때까지 본인의 노력을 많이 들여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달걀이다라고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네, 정말 멋진 비유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학위 연구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